안녕하십니까, 오랜쌤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7단원에 들어왔습니다. 7단계로 나눠놨어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워도 좀 여기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하자라고 해서 달아놨으니까 오케이? 여태까지 배웠던 약속들을 갖다가 문제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그걸 또 배워가는 걸로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7-1번 1차 방정식의 활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자. 자, 1차 방정식 활용 푸는 법, 일단 요 4가지는 기본입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쫙 있을 거 아니냐. 글로 막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러면 대부분 제일 마지막에, 문제 제일 마지막에 뭐를 구하세요. 뭐는 무엇인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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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딱 보시고 그놈을, 미지수를 그놈을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하라는 걸 미지수 정하지, 구하라는 거를 갖다가 x라고 잡아야 돼. x.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x라고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x라고 잡았으니까 이제 주어진 그 글들을 보면서 뭘 세워야 돼? 그렇지,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여기서 이 x 잡고 나서 이 두 가지, 요거까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이 미지수를 정하고 방정식을 세웠잖아.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방정식 푸는 거는 우리 앞단원에서 다 연습을 했단 말이야. 뭐 방정식 어떻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이렇게 풀어라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방정식 푼 다음에, 풀 때는 뭐 계산 조심해야 되고 부호 조심해야 하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푼 거 제대로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까지 해주시면 방정식, 1차 방정식 활용 푸는 방법이 해결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1차 방정식 활용 1에서는, 그 활용 1에서는 선생님이 5문제를 넣었어요. 기본 5문제를 넣었는데, 자, 일단 1번 기본 문제, 2번이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 그 다음 3번이 자릿수, 그 다음 4번이 나이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 5번에 예금에 관련된 문제를 넣었으니까 문제를 하나씩 뜯어가면서 그때 그 문제마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 갑니다. 가자. 자, 1번 문제고, 1번은 활용해서 기본 문제라고 할게. 이걸 기본 문제. 자, 기본 문제니까 푸는 방법 아까 연습했었잖아. 자, 보세요. 글이 이렇게 돼 있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가장 작은 수는, 둘 중에 작은 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자, 일단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있는데 그 자연수의 차가 8이래. 그리고 작은 수 물어봤으니까 나는 작은 수를 일단 x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배웠던 그 용어들, 그 용어 약속들을 쫙 끄집어내야 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차 배웠단 말이야. 차에 이렇게 차 약속이 뭐였어? 그렇지,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그치? 이걸 차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데, 작은 수를 내가 x라고 잡았잖아. 근데 보세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 그때 차가 8이라고 했으니까 큰 수를 뭐라고 잡아줘야 되냐면, x 더하기 8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은 수가 x였었어요.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큰 수는 x 더하기 8 요렇게 잡아주시는 거야. 요런 약속을 또 해나가는 거죠. 그래야 큰 수에다 작은 수 빼면 차가 되는구나. 여기에서 여기 빼면 8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 큰 수는, 자, 이제 보세요. 식을 세워야 돼. 큰 수는 잘랐습니다. 큰 수가 얘잖아. 따라서 큰 수는 x 플러스 8은 이렇게 가는 거지. 작은 수의 몇 배? 5배. 작은 수 x예요. 이거의 몇 배? 5배. 그럼 5x겠죠? 작은 수의 5배 보다 4만큼 작대. 그러니까 이거보다 4만큼 작으면 그게 큰 수구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걸 못 세우잖아? 그럼 하지 마. 못 세웠는데 어떻게 계속 보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걸 못 세우면 이거 세우는 훈련을 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방정식 활용은 뭐다? 식 세우는 거야. 방정식을 세워야지. 활용이니까 식을 내가 세워서 그 다음 푸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설지나 이런 거 볼 때도, 나중에 이제 문제 풀기 할 때도 활용 단어는 이 식을 어떻게 만들고 있나 그걸 유심히 봐야 돼.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만들었으니까 선생님이 해결해 줄게요. 이제 방금 배웠을 거니까. 자, x가 있고 5x가 있잖아. 자, 여기서도 이제 좀 노하우. 어떤 노하우냐면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5x-4는 x 플러스 8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식을 세웠을 때 이제
우리가 원래 방정식을 배웠을 때는 x를 포함한 항은 모두 좌변으로, 그 다음에 숫자만 있는 항은 모두 우변으로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자유롭게 가져 노는 거야. 요 때는 좌변으로 가면 편하거든. 이렇게 가보자. 5x-x는 8 넘어오시면 플러스 4 이렇게 올 거니까 여기에서 5x에서 x 빼면 4x 되겠다. 그지? 4x는 8에서 4 더하시면 12 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x는 얼마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 x는 얼마다? 3. 요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정답이 된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요렇게 식 세우고 난 다음에 쌤이 살짝 여기에서 이제 요것도 한번 해볼게. x를 우변으로 한번 넣어볼게. 그래도 된다는 소리야. x를 우변으로 넘기면 5x가 이렇게 있고 x를 우변으로 이렇게 넘겼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x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좌변으로 넘기시면 8 플러스 4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정도는 좀 응용할 수 있잖아. 그치? 적용을 해봐. 그러면 5x 4 빼면 5x에서 x 빼면 4x 될 거고 이쪽은 10이 될 거니까 x가 3이라는 걸 알게 되고 x가 우변이 있어도 값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x가 더 큰 쪽 있잖아. 그러니까 작은 x가 5x보다 x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냥 막 넘기고 일로 넘기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랬을 땐 그냥 요런 개념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1번은 기본 문제라 했어요. 기본 문제가 나오시면 누굴 미지수로 두는가, 그리고 나는 식을 제대로 세웠나, 요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Q1 check. 자, 두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할게요. 연속하는 숫자에 관련된 문제라서 두 번째는 이렇게 키워드를 달아보자. 따라 연속하는 수.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연속하는 수 연습을 할 건데, 자, 연속하는 두 수, 세 수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럼 연속한다는 소리는, 자, 2 다음에 숫자가 3이 와야 연속하는 수지. 그랬을 때 연속하는 숫자 이 2라는 걸 내가 x로 잡으면 3이라는 놈은 x보다 하나 더 크잖아. 이게 연속하는 거야. 따라서 연속하는 자연수 그러면 요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숫자가 더 있다고 쳐보자. 2, 3, 4. 그럼 연속하는 게 2, 3, 4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잘 봐봐. 이럴 때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기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1라고 잡아놨는데 이걸 가운데 걸 내가 x로 잡아도 무방하지. 너가 x라면 x보다 하나 클 거니까 이쪽은 x 플러스 1, 이쪽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 때도 있어요. 이걸 연속하는 세수로 잡은 거야. 자, 그러면 쌤 이렇게 안 잡고 세수를 왜 이렇게 잡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연속하는 세수의 합이 어쩌고저쩌고, 얘처럼 합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얘는 세 개를 다 더하잖아. 이렇게 더하시면 너는 3x 플러스 3이 나와서 상수가 하나 살죠. 근데 얘는 잘 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더하시면 연속하는 세수의 합, 그러면 이 마이너스라고 1이 소거가 돼요. 없어집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너는 그냥 얼마만 돼? 3x가 돼서 계산하기 조금 더 편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 됐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요거 지울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번에는 숫자를 내가 이렇게 한번 놔볼게. 어떻게 놓을 거냐면, 자, 2, 4, 6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럼 연속하는 세 짝수죠. 눈으로 보이죠? 연속하는 세 짝수일 때 그때 가운데를 x로 놔볼게요. 이렇게. 그지? 가운데 x로 놓는 거 얘기했어요. 왜 x로 놓는지. 다르게 놔도 상관없어. 근데 쌤은 x로 놓기로 한 거야.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x니까 x 보세요. 4에다가 6으로 넘어가려면 2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6자리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자리는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게 연속하는 세 짝수가 된다. 오호. 홀수도 한번 해볼게. 가운데 쌤이 5라고 쓸게. 5, 7, 그 다음 여기를 3 쓰면 연속하는 세 홀수인 거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5를 x로 잡으면 이 7이라는 놈은 똑같이 2만큼 컸으니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3이라는 놈은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주시면 연속하는 세 홀수로 잡은 거예요. 이걸 먹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문제를 봐. 너무 쉽죠? 연속하는 세 홀수 빠바바바바바바빵 끝났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그 다음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 그 세 홀수의 합이 얘를 더하래. 이렇게.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를 이렇게 더하래요. 다시 말하면 이 덩어리와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를 이렇게 더하라는 뜻이었어요. 세 홀수의 합이 27이래. 네가 27이구나. 요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소거돼서 없어지고요. x가 3개 남았잖아. x 더하기 x 더하기 x. 따라서 여기는 3x만 남고 27이 될 거니까 x라는 놈은 3, 9, 27이죠. 따라서 x는 9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x가 9일 거니까 가운데를 9로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9. 그럼 홀수일 거니까 두 개 많아야 돼. 그럼 9보다 2 많은 건 11 될 거고 9보다 2 작은 건 7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연속하는 세 홀수는 7, 9, 11이었다 이거죠. 그때 물어본 게 그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11이 돼야 돼. 11. 따라서 여기서 가장 큰 수는 11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9를 정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지. 9는 가운데 있는 수야. 알겠죠? 홀수 중에 가운데 있는 게 9였어요. 그리고 확인사들 한번 해보자. 세 홀수의 합이 27인가? 아, 이거 다 더하면 27 되니? 진짜 더하면 27 되는 거 맞아요. 확인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연속하는 수 푸는 약속입니다. 눈으로 콱콱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됐나? 세 번째 간다? 간다? 오케이. check. 세 번째 문제는 자릿수 관련된 문제. 두 자리도 마찬가지고 세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 자릿수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약속을 지켜봅시다. 자, 일단 두 자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두 자리를 한번 해볼게. 자릿수라 그런 거는 이렇게 자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너와 너 이렇게 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10의 자리를 할 거고 얘를 1의 자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10의 자리를 누군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그냥 A라고 한번 답을 해볼게. A. 그러면 1의 자리는 너는 B라고 달았어요. 그때 얘를 갖다 숫자 쓸 때 그러면 얘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걸 표시할 때 이렇게 하는 약속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10의 자리일 거니까 너는 A 곱하기 10이니까 이렇게 10A라고 써주는 거야. 그 다음 더하기 꼭 써줘야 돼. 따라서 1의 자리는 B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다 이렇게 B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숫자 25 한번 써볼게. 25를 쓰면 25는 두 자리 자연수 맞죠? 근데 이걸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치?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25가 아니라 7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다 이렇게 10을 곱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줘야 이게 20이고 이게 5니까 더하시면 25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자리를 바꾸래. 자,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야. 자리를 바꾸면 이게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B가 앞으로 올 거고 A가 뒤로 간다고. 즉 자리를 바꾸면 얘가 10B가 될 거고 A가 이렇게 올 거라는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처음 수가 얘잖아. 그 바꾼 수가 얘라고. 따라서 바꾼 수는 처음 수의 몇 배, 아니면 얼마가 작다, 얼마가 크다, 이런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럼 개념은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 세 자리 문제가 가끔 등장할 수도 있으니 자리를 세 자리라고 물어보면 자리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세 개를 만들면 A, B, C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잖아. 그럼 너는 쌤 얘는 그러면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이렇게 해주시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문제를 접근해서 푸는 중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풀로 가볼게요. 요거 가지고 고대로 갑니다. 1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자리수니까 자리를 두 개 만들어 볼게. 짜짜짜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1의 자리 숫자에다 2를 넣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내가 모르잖아. 그럼 10의 자리 숫자 모를 거니까 여기다 X라고 넣어볼게. 이렇게. 10의 자리 숫자를 몰라요 내가. 그러면 X라고 넣은 거예요. 따라서 요 놈은 정확하게 다시 써주면 이렇게 쓰는 거라고. 10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10X 플러스 2. 자, 이제 또 읽어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처음 수가 되는 거겠죠. 처음 내가 원하는 1의 자리가 2인 두 자리 처음 수는 10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내가 이게 나올 줄 알았다 그랬죠, 그죠? 당연히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 그랬으니까 예식을 한번 써볼게. 너는 2가 이렇게 왔을 것이고 x가 이렇게 와야 바꾼 수가 되겠죠. 그쵸? 얘가 이제 바꾼 수가 된 거예요. 그럼 너는 그대로 써볼게. 선생님 그럼 너는 20 2 곱하기 10을 한 겁니다. 그럼 더하기 x 이렇게 바꾼 수가 되는 거예요. 바꾼 수. 됐습니까? 그러면 이 바꾼 수는 처음 수가 얘잖아. 그럼 처음 수, 바꾼 수는 처음 수 그대로 쓸게. 처음 수 10x 플러스 2 이게 처음 수잖아. 걔보다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 그랬으니 여기다가 이렇게 9를 빵 더해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자, 이제 는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할게요. 10x가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었어.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이게 이렇게 넘어와서 빼주시면 10x 빼기 x를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10x 빼기 x 이렇게 써줄 거고, 이쪽 봐라. 2하고 9 더하면 11이지. 그럼 넘어갈게요. 20에다가 빼기 11 이렇게 넘어오면 되겠다. 됐니? 따라서 10x에서 x 빼면 여기가 9x가 될 거고, 이쪽 20에다가 11을 빼면 9가 되겠네요. 아, 양변을 갖다가 9로 나눠주시면 내가 원하는 x 값은 9에서 이렇게 나눌 거니까 1 되겠지. 1. 다시 한번 써볼까? 딴. x는 얼마다? 1. 자, 그럼 x가 1일 거니까 1을 갖다 대입을 해볼게요. 쭉 가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처음 수는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처음 수 12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내가 푼 게 정확한가? 한번 따져보려면 처음 수 12고 바꾼 수는 1과 2를 자리 바꾸면 이렇게 21 되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처음 수에다가 9 더하시면, 이렇게 9가 더하시면, 어머! 21 되는 거 맞지?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겨? 이렇게. 12가 되는 게 맞다. 확인까지 해보니까 정답은 10입니다. 요게 세 번째 자리 문제. 알겠습니까? 자릿수,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요렇게. 바꾼 수 뭐 몇 배 뭐 이렇게 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본 약속입니다. check. 네 번째 문제인데요. 네 번째 문제는 나이 문제. 나이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자, 너네가 지금 이제 14살? 그치? 중1이면 14살이잖아? 14살인데 너네가 10년이 지나면 24살이 되지. 그쵸? 10년 지나면 24살이 되면, 자, 너네 부모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50살, 50살이라고 해보자. 또는 40살.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부모님 나이도 10년이 지날 거니까 10년을 더 하셔야 돼요. 그쵸? 너네만,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지? 나는 이대로고 너네만 늙어. 자, 20년이 지나면 쌤은 그대로 지금 그대로고 너네만 늙어.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딱 나이 문제는 그거만 딱 약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몇 년이 지났어. 몇 년이 지나면 몇 년 후 그러면 같이 나이를 먹게끔 올려주시면 돼요. 같이 나이를 먹게끔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시면 구하라는 게 현재 아들 나이일 거니까 아들 나이를 그러면 누구로 해야 되는가? 아들 나이를 x로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아들 나이는 내가 모를 거니까 x로 잡을게. x. 이렇게. 현재 아들 나이는 x입니다. 미지수 x로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어머니와 아들 나이의 합이 58이야. 그럼 생각해봐. 엄마가 있어. 이렇게 어머니. 합이니까 더하기 아들 x. 이러면 58이란 뜻이잖아. 아, 이때 어머니 나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 나이는 x 이렇게 이항하시면 58-x. 그치? 이렇게 설정 가능하죠? 됐다. 자, 이제 10년 후가 됐으니까, 10년 후라는 말은 엄마 나이에도 플러스 10 해줘야 되고, 아들 나이에도 플러스 얼마? 10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엄마 나이에도 플러스 10, 아들 나이에도 플러스 10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10년 후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들 나이도 10년이 지났고, 엄마 나이도 10년 지났을 거니까, 엄마 나이 먼저 갈게. 엄마 나이는 이렇게 58-x. 이게 엄마 나이인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년 후. 10년 후. 그러면 어머니 나이가, 짜잔, 나이가, 아들 나이는 누구냐면 x잖아. 지금 아들. 현재 아들 나이. 아들 x 플러스 10. 이게 아들 나이입니다. 10년 후 아들 나이. 그죠? 그러면 10년 후의 엄마 나이가 10년 후 아들 나이의 2배니까 요렇게 쳐줘야 돼요. 요렇게 2배. 됐죠? 다시 봐. 중요한 거 빨간색 잘 보세요. 10년 후 엄마, 이게 엄마 나이잖아. 엄마 나이에다가 10년 더한 거야. 그러면 아들 나이에다가도 10년을 더하시는 거. 같이 10년이 플러스 시켜줘야 돼요. 따라봐. 같이 늘른다. 그치? 같이 늘른다. 같이 흐르는 거야. 그럼 계산해보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58에다 10 더하시면 68 되겠다. 그지? 68-x는 요거 전개. 요렇게 하시면 2x. 요렇게 전개하시면 20 되겠네. 따라서 는 x1로 이항하시면 플러스 x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 좀 숙달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x가 이항하시면 플러스 x,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그럼 2x에서 x 더하시면 여기 3x. 20을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0일 거니까 48. 요렇게.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x는 3일은 3, 3, 6, 18. x는 16 나왔으니 아들 나이는 얼마다? 16. 16살이네 지금. 그지? 아들은 16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아,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계산은? 아니야.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야. 2x로 넘기시면, 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마이너스 3x 이렇게 푸시고, 이쪽 마이너스 48,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답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띄고, 그러면 x는 얼마 되냐면, 그대로 얼마 돼? 16 나올 거니까, 이렇게 꼭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답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이항하는 거는 너네 마음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선생님 편한 대로 갈 거니까 요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하실 사람은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어. 아니면 식을 아예 반대로 써도 상관없고요. 이 식을 1로 쓰고 이 식을 1로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네 번째 나이 문제까지 했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집중. 하나 더. check. 예금액 볼게요. 예금액 문제인데, 자, 일단 요거 보세요. 현재 형 통장에 3만 원이 있고 동생한테 15,000원이 예금이 들어있는데, 이제 저금하는 거 보세요. 매달 형은 500원씩 저금하고 동생은 매달 3,000원씩 저금해. 그럼 느낌상 동생이 3,000원씩 저금하니까 저놈의 동생 돈을 뺏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동생이 돈을 많이 저금하잖아. 많이 저금할 거니까 언젠간 형을 계속 따라잡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죠? 근데 동생 예금액이 형 예금액의 3배가 될 때는 몇 개월 후인가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동생 돈하고 형 돈하고 한번 따져볼게. 그러면 동생 이렇게 써볼게. 선생님이 동생 형 이쪽에서 써볼게. 형 동생. 자, 간다. 동생이 현재 돈이 얼마 있냐면 15,000원 있습니다. 이렇게 15,000원. 현재 15,000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자, 잘 보세요. 몇 개월 후라고 했으니 식을 세울 때 X개월이라고 할게. X개월 후. 그럼 나는 X개월 동안 저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동생은 3,000원씩 늘 거니까 잘 봐라. 한 달에 3,000원. 두 번째 달 3,000원 곱하기 2. 세 번째 달 3,000원 곱하기 3. X번째 달까지 넣을 거니까 3,000원 곱하기 X. 그러니 이쪽에 3,000X를 써주셔야 돼. 요렇게. 이게 동생이 예금하는 돈이고, 형은 보세요. 형은 현재 3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형은 500원씩 저금을 합니다. 그죠? 500원씩 할 거니까 형은 500x.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동생 예금액이 형 예금액의 3배. 그러면 형 예금액의 3배에 넣을 거니까 형 예금액에다 곱하기 3을 때리면 되겠구나. 따라서 형 예금액에다가 곱하기 얼마? 3배를 하시면 둘이 같아진더래. 요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오는 x값이 몇 개월 후인가 이런 뜻이에요. 계산해볼게. 자, 계산하시면 자, 일단 계산 편하게 합니다. 요거 정계만 이렇게 해볼게요. 쭉쭉. 3, 3은 9. 그러면 여기 는 9만원 더하기 3, 5, 15, 2, 5, 빵빵 x 이렇게 됐잖아. 그치? 이항합니다. 1500x 일로 넘어가시고 15,000원 일로 오시면 되는데, 자, 요것도 계산 좀 편하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자, 이렇게 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공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쪽 한번 다시 쓸게요. 1호 빵빵 빵 3빵빵빵 x. 자, 공이 여러 개가 있다는 소리는, 자, 이거 봐봐. 100씩 더 곱해져 있는 걸 갖다가 양변에다가 100씩 나눠주면 될 거니까 요것도 훈련을 아예 그냥 공이 많으면 양쪽에 똑같이 공을 2개씩 좀 없애볼게. 이렇게 빠빠빠빠빠빠 요러면 좀 계산이 좀 빨라지고 실수가 좀 적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그냥 원칙대로 다 해도 돼요. 쌤이 근데 계산하는 것도 조금 약속을 잡아줄 거니까 좀 편리하게 공이 있을 때 이렇게 다 날려도 됩니다. 알겠죠? 더하기라고 있을 땐 다 날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잘 봐. 15x가 보일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시면 30x에다가 제 이항하시면 이렇게 15x. 이쪽은 900이 보일 거고 900에 빼기 얘 오시면 150이 된다고. 이렇게. 계산하기 수월하잖아. 그지? 그러면 30x에 15x 빼면 좌변은 15x만 남았고 900에다가 150 뺀 거예요. 그러면 750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750. 그럼 내가 원하는 이 x는 양변을 15로 나누면 될 거니까 15분의 얼마 하시면 돼요. 이렇게 750 하면 되고, 요거 약분 몇 번 들어가나 보세요. 빠빠 5 1 5 그러면 얼마 하면 되는 거예요? 5 1 5 20 올 거니까 50 하시면 되겠네요. 50. 따라서 몇 개월 후? 그렇지. 50개월 후. 정답은 50개월이 지나면 딱 3배가 되는 거예요. 3배.
50개월. 3배 모으면 뭐하냐? 형이 다 가져갈 텐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7-1 썸머리 살짝 들어갈게. 자, 1차 방정식 활용의 첫 번째 선생님이 5문제를 했습니다. 기본식 잡는 거 하나. 두 번째 했던 게 뭐냐? 그렇죠. 자, 1차 방정식 활용 썸머리 들어갈게요. 자, 1차 방정식 활용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미지수 x 잡는 거, 그리고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기본 문제 푸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유형 잘 나오는 문제. 두 번째 유형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가 연속하는 수 놓는 방법. 가운데를 x로 주고, 그죠? x-1, x 플러스 1 이렇게 잡더라. 그리고 짝수나 홀수는 x, x-x 플러스 2. 두 번째가 자릿수에 대한 문제. 10의 자리는 무조건 10을 곱해주셔야 돼. 따라서 두 자리라 그러면 a, b면 10a 더하기 b. 그리고 자리를 막 바꿔 이렇게 연습하는 거. 세 번째가 나이에 대한 문제. 아빠 나이가 먹으면 내 나이도 먹어야 돼. 나이는 같이 먹는다. 우린 같이 늙는다. 안 부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한 문제까지 했습니다. 예금에 대한 문제. 자, 그럼 우리는 활용 2에서 또 잘 나오는 약속을 가지고 활용 2에서 또 만날게요. 활용 2에서 봐요. 안녕.